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민법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권리의 발생, 그리고 중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요건, 그리고 간단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발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시취득, 그리고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A와 B 사이에 법률 행위를 한다 했을 때 A의 권리를 B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그러고, B의 입장에서 처음 A한테 권리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을 구축 건물을 헐고 신축 건물을 지었다 하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을 하는 거죠. 건물 자체가 달라졌죠. 그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고요.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습득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원시 취득이죠. 자기 물건이 아닌데 처음 취득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키워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 그리고 3S 이 그 학습 방법. CO 취득에는 점유 취득 CO가 있고, 그리고 등기부 취득 CO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 CO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민법 조문에 나오는데, 조문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하고, 이걸 문장을 중요한 조문을 3센텐스로 압축을 해서 이걸 정리해서 수첩에 기록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거기에 조문에 평원 공연한 자주점유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점유를 해야 되고 20년 점유, 그리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B라는 사람이 처음 갖게 되니까 이게 바로 시효 취득인데 원시 취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 조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이란 말을 한번 여기서 찾기 해서 점유취득이란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점유라고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취득, 점유취득. 점유취득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점유를 해보겠습니다. 점유. 자, 민법 소유권 취득 245조에 점유를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아까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문장이 너무 깁니다. 이건 학습 전략으로 이 문장을 압축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인데, 키워드는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이 문장, 세 문장이 됐든 두 문장이 됐든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면 20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20년 평온 공연이란 말은 구태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평온하고 공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고, 20년 점유 등기, 이 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파일을 압축하듯이 20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겁니다. 20년, 그 다음에 점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안 성인됐지만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해서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자주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구태여 자주점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당연히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그런 자주점유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한 상식인 것은 굳이
그 수첩에 필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확실하게 압축해서 이걸 다시 압축 풀기를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20년, 그 다음에 점유, 등기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시효 취득은 등기부하고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그 다음 동산도 동산의 선의 취득이 있는데요. 동산 같은 경우도 동산은 장기 취득 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주점유란 말하고 평온 공유가 나오는데 장기 취득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5년인데 여기서 5년인데 이 선의와 무과실이라는 단어를 이걸 이제 3센텐스 문장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는 선의 무과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선이란 것은 착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에서는 이것을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과실은 과실이 없는 걸 말합니다. 불법행위는 거의 과실이 있지요. 과실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 승계취득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할 때 승계취득을 하는 겁니다. 승계취득은 기존의 A와 B 사이의 권리관계,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의사표시한 법률행위, 계약을 했을 때 A의 권리가, A의 소유권이 B로 넘어가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매매 증여는 일반적인 특정 어떤 물건을 딱 정해놓고 위치 정하고 이 부동산을 특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승계고 포괄 특정 승계에는 이 매매나 증여도 있습니다. 자, 증여는 특정 승계이긴 한데 이 부동산을 너에게 아들에게 주겠다 하면 증여인데 그 특정 승계입니다. 자, 이 특정 증여는 일반적으로 A가 무상으로 B에게 주는 거지요. 그럼 B가 아들이 그걸 승낙을 했다. 딸이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의사 표시를 하고 승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낙선계약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그러죠. 편무란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죠. 무상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포괄승계, 포괄이란 말은 알아야 되는데 특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포괄승계 회사의 합병은 전체적인 모든 권리, 영업권이나 모든 제품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A와 B가 합해져서 합병이 되는 겁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그걸 한정 승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한다 그러면 그걸 포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산 그러니까 그 상속받은 그 재산 거기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나 기타 채무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포괄승계다. 포괄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함으로써 그 유언으로 증여를 하겠다는 것이 그게 이제 상속인에게 또는 그 수증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포괄승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특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특정적 승계. 그러니까 특정적 승계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아까 얘기했죠. 매매나 증여처럼 특정 승계,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고 포괄 승계는 약간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면 유산에 몇 분의 몇을 준다. 이게 바로 포괄 승계입니다. 그 몇 분의 몇 중에 어느 물건을 정했을 때는 특정 승계가 되는 겁니다. 설정하면 우리가 물건에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이건 다 물건이죠. 이 물건은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그러죠. 전세권 설정하죠. 이런 권리를 물건의 권리를 설정하는 함으로써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지역권이나 지역권에서 좀 부연할 부분을 좀 있고 하는데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올 건데 여기서 스캔 간단하게 여역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역지란 말 잘 기억하고 승역지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하면 이런 단어들이 튀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권, 여역지,
승역지,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어떤 걸 잘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3센텐스 문장을 어떻게 압축하고 풀어가느냐, 이게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처음에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 유효한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 효력 요건은 일반 유효 요건이 있고 특별 유효 요건이 있어요. 자, 성립 요건 하면 이것은 키워드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이게 키워드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3센텐스는 이제 2 센텐스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일반 성립 요건은 우리가 첫 글자 따서 당목, 의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핵심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 A, B가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건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죠. 물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 그건 하나의 의사표시죠. 근데 특별하게 성립한 요건이 있어요. 혼인신고 서로 당사자 있죠. 목적 있죠. 의사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력을 떠나서 일단 성립을 해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요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인도는 하나의 그 계약으로서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건을 실제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주겠다. 그건 법률행위 하나 성립할 수 있어요. 구두로. 주지 않으면 그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 않으면 그게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물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 설립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등기를 해야만 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혼인, 인지도 마찬가지,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이혼한다? 아니고, 그러면 그건 성립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그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그 이혼 서류에 서로 동의를 해서 그 서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상 광고가 있는데, 자, 응모권 이렇게 응모를 하게 되면 상품을 주겠다. 이게 현상 광고지요. 이것은 그건 어떤 상품을 주겠다는 그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물계약이라고 하죠. 상품을 가지고 하는 거라. 대물변제하면 서로 A와 B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돈을 차용했어요. 그렇지만 돈 대신에 부동산을 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대물변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자, 유효 요건은 효력 요건인데요. 특별한 유효 요건이 있고 하는데, 의사 표시의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일치해야 되고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일반 유효 요건이죠. 그리고 목적이 아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얘기했는데, 목적이 확정이 돼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전혀 불가능하면 안 되겠지요. 그 효력을 유지하려면. 그렇지만 불가능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게 성립을 하는 거죠. 당사자가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불법이더라도 처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효력과 관계 있다.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대리권을 줬는데 그것도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위임 수임 관계죠. 그런데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유효 요건이에요. 그리고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 거죠. 도래하지 않으면 그게 효력이 없다. 대리권에서 대리행위, 그리고 유언일 때 사망,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허가가 나야 되죠. 허가 나지 않기 전까지는 그게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허가가 나야만 이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특별한 효력을 요하는 건데, 지금 법률행위는
성립을 하는 것은 성립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법률행위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19의 기출문제인데요. 4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42번, 19의 기출문제 4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 아까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성립 요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효력의 문제라고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잠깐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자, 우리가 법률을 이런 민법을 공부할 때 이해도 중요하지만 100% 이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은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탈세를 목적으로 한 중간 언제나 무효도 그렇지 않지요.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것은 거기에 대한 탈세를 했다 그러면 그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그 개인 간의 사적인 그런 하나의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건 항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번 놔두고, 그 다음에 4번은 법률행위에 표시된 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자, 이런 건 다 지금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 설정에 격려하면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니까 이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우리의 상식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일 건데요. 정답을 다시 한번 자, 정답은 3번인데요.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키워드 채무 이행입니다. 채무 이행을 아셔야 돼요. 채무 이행. 이 채무 이행, 채무 불이행을 먼저 생각하면 채무 불이행의 요건은 이행 지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행 불능에 빠지는 이행 불능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가능이 있으니까 그중에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 불능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불능은 원시적 이행 불능이 있고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이행 불능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원시적 불능의 처음부터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모르는 가운데서 처음부터 불능이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뤄야 될 건 뭐냐? 후발적 불능. 자, 이 용어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예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 경우입니다. 후발적 불능 경우에는 고의 가실, 이행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쌍방 간에 어떤, 채무,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또 용어 하나 나오는데, 이연 부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연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계약을 했다. A와 B 사이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B가 매수잔금 주지 않았어요. 계약금 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행불능이 됐다. 어떤 특별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을 때 채무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을 때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 됐다.
그러면 B는 A에 계약금 줬다 그러면 계약금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채무가 없는데 후발적 불능이 없는데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비채 변제라고 합니다. 비채 변제. 비채 변제인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다시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여기에 지금 3번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가 되려면 무효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쌍방간의 계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면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효는 해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경우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냐 원시적 불능이냐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연부담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것은 결국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고 3센텐스 문장을 압축하고 풀고 이런 연습을 해야만 이건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 풀었고요. 키워드 선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 3센텐스 선별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계속 훈련을 해서 문장을 간추려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수첩에 이걸 적어서 키워드 문장 3개의 문장을 압축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대표 단어를 선정해서 그 단어와 키워드 간에 계속 아이스킨 훈련 이런 훈련을 해야 여러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여러분이 성원이 있으면 제가 무료로 1차 기출문제까지 해서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학교를 합해서 95강을 제가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2차 공법이나 공시법 같은 그런 2차 과목을 동영상으로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